불안하고 두렵고 하는데 그걸 해결할 수 있으면 불안하고 두렵지 않겠죠. 자력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이건 병이거든요. 어떤 병이냐. 내가 무언가를 좀 잘못 처리한 것들이 지금 내한테 오고 있는 거예요. 가르쳐주는 겁니다. 잘못된 것들이 오고 있다. 정확하게 네가 살은 가오, 네가 잘못한 이런 것들이 지금 급습해 오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겁니다. 그래서 불안하고 두렵고 하는 거거든요. 극도로 내가 혼자 견디다가 안 되면 누구한테 찾아가는 거죠. 이때 가는 게 뭐 신부나 목사나 스님이나 도인이나 무슨 이런 데 찾아가는 거잖아요. 그런데 찾아가면 너가 왜 불안한지 이런 거를 쫙 풀어주죠. 자기 실력이 있다면 그걸 풀어줘야 되는 겁니다. 이걸 나사주는 게 아니고 너의 지금 살았던 이때까지 행보했던 걸 너를 딱 살펴보면 너는 사람들한테 너가 많은 잘못을 저지른 것이 정확하게 나와야 돼요. 어떻게 잘못 저질렀는지 이런 것들이 누구한테 무언가가 잘못한 게 있는데 나는 그냥 가버렸다든지 이게 지금 내한테 뭔가가 온다라는 거죠. 내가 불안할 때는 누가 가르쳐 주느냐면 네 마음 에너지가 가르쳐 주고 있는 겁니다. 언제 불안하냐? 내가 잘못한 게 있어갖고 나는 요 끝에 있고 뭔가 올 것이 요 끝에 있을 때는 불안하지 않아요. 프로테지를 이야기하면 여기서 30%가 와도 안 불안해. 인간은 이 감지가 안 돼. 여기 언제 딱 불안한 게 느껴지느냐? 70% 왔을 때 불안해집니다. 내한테 올 것이 70%에 지금 와 있다 이거지, 선에. 그럼 내가 큰 사고가 날 거라든지. 여러 가지가 있는 거죠. 70% 오고부터 이제 살살 뭐가 감이 이상하고 요새는 좀 뭔가 좀 그렇고 처음부터 많이 불안한 게 아니거든요. 요거를 빨리 깨우치지 못하면 가면 갈수록 더 불안해지죠. 많이 불안한 거는 지금 내한테 지금 자꾸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나는 여기 있는데. 이런 것들이 올 때 내가 불안해지는 거를 너한테 정확하게 주파수가 이렇게 오고 있음을 가르쳐주는 척도거든요, 이게. 잘못한 게 무엇이라는 걸 일깨워준다면 어느 만큼 가책게 왔느냐에 따라갖고 네가 이 잘못한 걸 뉘우치고 일깨우고 각오하는 건 얼만큼 하고 잘못이 느껴진다면 이제 풀어줄 수 있는 방법도 어느 정도 가지만 잘못을 모른다면 물어보고 알고는 가버렸다. 넌 다치는 거죠. 그 닥치고 나면 어떤 소리를 하냐? 그분이 다친다 하지만은 다쳤다 그러거든요. 그럼 그 사람이 용해져요. 용한 점바치는 왜 용해지느냐면 점을 쳐줬어요.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못 가르쳐 준 거죠. 그러니까 이게 닥친 겁니다. 닥치니까 용해진 거거든요. 만약에 점을 쳐줘갖고 해결해줘 봤어. 그럼 안 다치잖아요. 왔는지 안 왔는지 모르잖아. 용해질 일이 없어요. 스승님이 얼마나 안 용하냐면 네가 올 일을 막아줘 보니까 내가 그러잖아요. 네가 지금 어려움이 크게 올 일이 있어서 나를 만난다. 너가 이제부터 열심히 공부를 하거라. 공부는 어려운 게 아니니까. 하니까 공부하니까 어려움이 안 왔거든요. 안 오니까는 나중에 뭐라 하는 게 아니고 에이구 그때 뭐 어려움이 왔는지 안 왔는지 어떻게 알아? 이렇게 해버리거든요. 그래도 된다. 그러지만 열심히 해라. 그러니까 눈치 살 보고는 저 바쁘니까 이제부터 공부 안 와요. 어려운 거 지금 거는 막아줬지만 공부 안 하면 다음에 또 오거든요. 그때 두드리 맞고 쫓아오는 걸 봤죠. 그래 간 사람은 정확하게 두드리 맞고 와요. 왜? 공부 안 했으니까 다음에 올 거는 안 막아주고 있거든. 그래서 두드리 맞고 온 거예요 이게. 내가 누구를 찾아갈 때는 분명히 무슨 일이 있어 찾아갑니다. 그럼 상대한테 물었다면 상대 말을 들어야 돼. 그래야 약이 돼. 그럼 무슨 일이 닥친데 좌우지간 가거라. 닥치고 나서 오거라. 이 갈 수도 있어. 그러면 불상찮아. 뭐든지 우리가 불안하고 이런 것들도 하나의 너를 표적을 주는 것이고 가르쳐 주는 거니까 이걸 바르게 우리가 풀어서 잘못은 얼른 다스리고 그리고 내가 조금 오는 것은 각오도 하고 이렇게 하고 나면 편해져요. 그러면 표적으로 조금만 오지 크게 내한테 오지를 않는다. 깨우친 자한테는 기다리고 있어도 조금씩 뭐가 오는데 살짝 좀 말씀이 조금 있다가 싹 없어져요. 그 정리가 된단 말이죠.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또 내가 이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겠구나. 이런 걸 가지고 이렇게 가면 그다음부터 이런 것들이 안 오는데 그럼 공부를 안 하고 그냥 나 요새 와 불안하노 닥친단 말이죠. 큰 일들이 일어나죠. 강도가 든다든지 인연법이 지금 오고 있는 거야. 그럼 이 강도한테 잘못한 거냐? 아니에요. 평소에 어떻게 잘못을 하느냐면 당신한테 내가 욕을 했어요. 근데 저 사람이 마음에 상처를 입었어. 나한테 안 달라드니까 그냥 나는 그냥 대충 이러고 갔어요. 찝찝이 하다가도 그냥 갔으니까 걔 안 왔잖아요.
그것도 뭐 어떻게 누가 말다툼하다가 내가 감을 지르고 막 썽을 내고 와뿌어요. 나는 별론데 저 사람 되게 아프거든요 이게. 요런 것들이 조금씩 그죠? 내가 너한테 잘못했던 것들이 조금씩 흘리고 다닌 게 있습니다. 이것이 양이 자꾸 모이거든요. 인간이 한 행위는 정확하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어떤 행위도 질량이 남는다. 이 대자연에. 이게 남아가지고 조금씩 쌓여요. 그러면 이 질량이 어느 선이 딱 모이면 이것이 물리가 일어납니다. 일어나가지고 이것이 화근으로 해서 내한테 치러 와요, 이게. 그래서 요런 게 어디서 또 많이 오느냐면, 이제 쉽게 이해를 하려면, 내가 집에서 그냥 뭐 이렇게 뭐 크게 말썽이 없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부인한테 이렇게 조금 뭐라고 한마디 잔소리를 툭 했는데, 이걸 갖고 불이 붙어갖고 크게 물을 이렇게 화를 낸단 말이죠. 내가 뭐 했는데 화내는 뭐 이럴 때거든요. 이거 갖고 바짝 디비가고 집안이 바짝 디비지고 난좀 눈티가 반티되고 난리가 나요. 여기요. 내가 이렇게 어디에다가 탁 하고 모인 양이 저 구름이 말이죠. 아무리 두껍게 이 물의 무게가 그만큼 많이 모여도 이것이 한 뜸이 도착하기 전에 이게 양이 완전 사지 않으면 물리가 안 일어나고 빗방울로 안 바뀌어요. 똑같은 원리거든. 대자연에서 우리가 죄를 지어서도 30%가 0.1mm 조금 우리 표현을 하자면 30% 중에서 조금이 모질했을 때는 이것이 그냥 융해돼 가지고 우리는 이 천지창조가 일어나지 않았어요. 아주 미세한 하나가 딱 우리 잘못이 도착을 하고 나니까 이것이 물리가 일어나고 엄청난 변화를 일으켜 갖고 여기서부터 발화해서 변화를 일으킨 게 결국은 엄청난 사건을 일으키는 대자연을 두 개로 갈라버린. 이렇게 했고 대자연은 멈춰 있고 우리는 우리 속에서 지금 우리가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이 안간 힘을 쓰면서 살아나가는 인간들. 이렇게 해서 우리 죄를 벗기 위해서 지금 혼신을 다 하고 있는 게 인간들입니다. 이게 물리가 일어날 때 엄청난 사건이 일어나는 거죠. 우리 죄를 지어서 미세하게 지었던 것들이 이것이 모여서 그렇게 됐듯이 이 대자연의 법칙 안에는 정확하게 그렇게 이루어집니다. 구름만 그래 되는 것도 아니고 은하계에 가면 별이 만들어지는 것도 조금씩 질량이 모이가지고 이것이 어느 정도 질량인데 잘못 모인 것은 이거는 큰 폭발을 이렇게 다시 분해가 돼서 또 모이고 이런 것들이 계속 반복하는 것이 이것이 은하계예요.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이러한 감 또한 그런 것들로 해갖고 쌓이가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고 대자연의 법칙은 하나로 움직이지 둘로 움직이지 않는다 이 말이죠. 네 잘못이 없이는 어려운 일이 절대 당하지 않는다. 그걸 섬세하게 풀어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다. 요거거든. 내 잘못 없이 내가 화나는 일이 없고 절대로 내가 사고가 날 때는 사고 날 원인이 분명히 존재하는데 내가 사고를 당했다라고 해갖고 당한 놈이 아프지 사고 낸 놈이 그렇게 아픈 게 아니에요. 근데 단죄는 낸 놈을 단죄한단 말이죠. 이 사람은 단죄를 받을 때 아픈 겁니다. 단죄 안 받고 도망가갖고 잘 이거 마무리돼 버리면 이 사람은 안 아파요. 그러면 사고 난 놈이 아프고 그러면 이 놈이 더 죄가 많아서 그런 거예요. 이놈은 아픈데 저놈은 교도소 가면요 이놈이 40% 내가 30%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놈이 교도소 안 가고 안 잡히면 이놈이 30% 내가 다친 놈 내가 40%예요. 정확하게 이걸 이야기해주고 있는데도 이런 법칙은 아직 못 찾고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래서 사고에는 분명히 원인이 존재하고 잘못의 프로테즈라는 게 분명히 있거늘 그것을 상기시켜주지 못하고 있다. 이래서 다음 사고는 또 난다. 교통사고 난 사람은 계속 나요.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은 또 저지르게 때가 있고 당하는 사람은 또 당해가 와요. 이 악순환을 겪고 있거든 이게. 그러면 이거를 보면서 왜 이 사람이 계속 이런 걸 당할 수밖에 없을까를 보기 시작을 해야 돼. 이게 수사관들이라든지 검사라든지 판사라든지 이런 사람 공부는 여기에 있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피해자인데 왜 이 사람이 불쌍한데 이 사람이 이 일을 또 겪을까? 이 사람이 잘못을 단죄하지 않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이걸 깨치지 못하고 있어. 깨우칠 때까지 다치는 거예요. 도둑을 맞은 놈이 계속 맞거든. 절간에 빌로 가는 놈이 계속 가요. 이제부터 빌기 시작했다라는 건 어려움이 왔으니까 빌었고 이걸 풀어도 다음에 빌로 갈 일 또 생겨. 그럼 왜 이런 일을 계속 내가 겪는가를 지금 공부를 해야만 돼. 병원에 가는 놈이 또 가야 돼요. 아 참 미치겠잖아 이거. 이걸 풀으라는 겁니다. 이 잘못을 바르게 우리가 분별할 때 이때 우리가 인자 이걸 깨우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세상은 바르게 잡을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법칙이 일어날 때까지 지금 우리는 모순을 지금 보고 있는 것이거든. 이제 이거 정리할 때가 됐다라고 내가 지금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지식인들이 다 나왔고 이런 걸 보고 뭔가 사고를 일으키고 이런 거를 바르게 잡아서 해결할 방법은 없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때 이때가 이런 걸 연구할 때예요. 너희들이 모여서 이런 걸 연구를 하면 인자부터 선을 잡아냅니다. 이게 앞으로 미래를 열어가는 지식인들이 이제 나왔다라는 증거예요. 이게. 조금만 털어주고 잡아주면 이건 정리가 돼요.